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스피킹 전승기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토익 스피킹 4월 기출유형 특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기출유형 특강 앞서서 여러분 최신 토스 기출유형 분석집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로 오셔서 토스 오픽 탭 클릭하시고 이 토익 스피킹 기출유형 특강 메뉴까지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승기 선생님의 탭을 눌러서 자료집을 다운받으시게 되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기출형 특강 동영상에 해당하는 자료집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시고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Part 3를 공부합니다. Part 3, Respond to Questions예요. 자, 여러분이 직접 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모범 답안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레벨별로 샘플 답변까지 확인해서 얼만큼 공부해서 내가 얼만큼 말해야지만 이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 테니까요. 녹음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문제를 잘 풀고 그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지금부터 풀도록 할게요.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answer 3 questions. For each question, you will have 3 seconds to prepare. Then you will have 15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4 and 5, and 30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6. Imagine that a local newspaper is doing some research in your town.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telephone interview about home and houses. How long have you lived in your home, and are you planning to move out in the future?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If you have to look for a new home, would you use a real estate agency?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What is the biggest advantage of living in an apartment compared to living in a house?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자,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자, Part 3는 하나의 토픽에 대해 관련된 3개의 질문에 답변하는 파트입니다. 자, 3개의 질문에 잘 답변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주제는 우선은 home and houses에 관한 거였어요. 자, 집과 가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설문조사 형식의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봤는데요. 문제의 유형은 크게 2가지죠. 설문조사 그리고 지인과의 통화. 그 중에서 우리는 설문조사 유형을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home and houses 집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은 굉장히 자주 보실 수 있는 유형의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집, 동네 아니면은 홈 renovation, 집 개조와 같은 여러 가지 집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은 집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관련 어휘들, 집안의 장소, 예를 들면 뭐 집에 어떤 것들이 있죠. 뭐 living room, kitchen, bedroom, bathroom 이런 여러 가지 집안에서 보실 수 있는 장소 어휘들, 그리고 시설 혹은 집안의 특징, 어떤 그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와 단독주택 같은 이 집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이런 유형들을 정확하게 장단점, 특징 같은 것들을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잘 준비해서 우리가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이 어휘들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홈 앤 하우스에서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어내시려면 당연히 여기 집과 관련되어 있는 어휘들을 많이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어휘들을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해놨어요. 자, 특히 명사나 동사, 형용사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말씀할 수 있도록 우리 몇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명사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residential area, 강세가 어디 있냐면 residential area 여기 있습니다. 자, residential area는 주거 구역이에요. 우리가 뭐 office가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residential area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사는 곳을 이제 주거 구역, 주거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residential area 잘 봤고요. 집 수리, 집 개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home renovation. 자, 저는 집 수리를 할 계획이 있어요. 저는 집 수리를 하고 싶어요. 특히 어디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home renovation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세는 renovation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읽어봅시다. 자, 이거는 real estate. real estate. 자, 부동산이라는 뜻인데 부동산 중개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real estate는 나의 부동산,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집이나 토지 같은 것들 이제 real estate가 될 수 있겠고 부동산을 중개해 주는 것 자체를 이제 real estat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뒤에 real estate company라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부동산 회사가 될 거고 그리고 real estate agency 이렇게 말하면 부동산 중개 업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 이제 해결해 주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agents, agency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studio. 자, 이거는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나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룸을 많이 이제 잘못 말하는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원룸이라고 말하지만 영어에서 원룸이라고 말하면은 실제로 방 하나가 딸려 있는 거실과 방 하나가 딸려 있는 구조의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룸은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한꺼번에 모두 다 한 공간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유형의 공간을 스튜디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확하게 외래어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동사는요 어떤 게 있느냐 우선 이사를 가다가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는 것은 move out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사를 들어온 건 어떻게 말하죠? 맞아요. move i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furnish. 자, 이거는 동사로 쓰기보다는 이 과거형 ed가 붙어서 furnished. 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이거든요. 가구를 배치하다가 되겠지만 이제 ed가 붙게 되면 수동태로 해서 가구가 이미 배치된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room with furnished. room with furnished 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구비가 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이제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house with furnished house 이러면 이제 여러 가지 세탁기며 주방 기구들 이런 모든 집에 필요한 이 가구들이 이미 어느 정도 다 배치가 된 상황을 이제 furnished라고 많이 말해요. 자, 그리고 여기는 형용사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affordable 가격이 알맞은 우리가 집을 고를 때 가격 많이 보시죠? 그래서 it's very affordable 혹은 my house is very affordable, it's affordable house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고요. essential, 당연히 집은 의식주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essential, 자 당연히 집은 매우 기본이에요. 매우 중요해요. 필수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의 특징은 또 뭐가 있죠? convenient, 매우 편리합니다. convenient,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comfortable 쓰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전 특강에서 알려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이 convenient, 편리함과 그리고 comfortable, 편안함은 정확하게 구별해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참 편해요 라고 우리말에서는 쓸 수 있을 텐데 이게 convenient 그리고 comfortable 두 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별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home and houses 집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휘들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아까 4번 문제에서 어떤 문제 보셨죠? 같이 한번 볼게요. How long have you lived in your home and are you planning to move out in the future?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집에 살고 있었나요? 그리고 앞으로 곧 이사를 갈 계획이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들어갔죠. Part 3에서 4번 문제는 대부분 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질문에 다 대답해주고 추가적으로 시간 남는다면 이유까지 말해주시면 좋겠죠. 자,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볼게요. Well, I have lived in my home for over 5 years. 저는 5년 넘게 우리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And for now, 그리고 지금은 I'm not planning to move out anytime soon. 저는
곧 언젠가 이사를 갈 계획은 없어요. And for now, 자, 지금 당장은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대답을 잘 만들어줬는데 추가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Because I really like the location of my house. 지금은 곧 이사를 갈 계획이 없어요. 왜냐면 집의 위치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의 특징 같은 것들, 우리 집은 다 furnished 돼 있거든요. 아까 우리 배웠었죠? 집에 모든 가구가 다 있거든요. 집에 시설이 되게 좋거든요. 집 주변에 되게 좋은 공원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나갈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고, 만약에 나가고 싶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바꿔서 말씀할 수 있겠죠. And I'm planning to move out anytime soon because I don't really like the location of my house. 저는 우리 집 구조, 우리 집 위치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지금 여기 있는 모범 답안을 응용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럼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If you have to look for a new home, would you use a real estate agency? 라고 물어봅니다. 자, 만약 새로운 집을 찾을 계획이라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죠.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real estate는 당연히 부동산이 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부동산 중개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real estate company, real estate agency라고 말하면 부동산 중개 회사, 부동산 중개 업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집을 찾을 계획이라면 부동산 중개 업소를 이용할 계획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당연히 아무래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하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 거다라고 말해보고 우리 답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랑 같이 쭉 읽어보면서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Well, yes, I would use a real estate agency because they are specialists. The agents know the market prices and they have lots of information about the area. So it's better to trust them.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뜻 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저는 real estate agency,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겠습니다. 왜? Because they are specialists. 전문가들입니다. specialists 그리고 experts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말씀하셔도 되겠는데 특히 여기서 여러분 S 발음 붙어 있기 때문에 specialists 이렇게 발음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냥 specialist까지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specialist까지 S 발음 챙겨주세요. The agents, 자, 당연히 이거는 D 발음 나겠죠? 왜냐하면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The agents know the market prices. Market prices 뭐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시장 가격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좀 써주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죠. 자, 의도적으로 이런 어려운 어휘들, 내가 분명히 모르는 단어는 아닐 텐데 평소에 좀 써보면 분명히 좀 어휘력이 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휘력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이런 어휘들을 의도적으로 좀 써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And they have lots of information about the area. 그들은 굉장히 이 주변에 있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so it's better to trust them. 그들을 신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보셨죠? 우리가 만약에 real estate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또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는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고 좀 이따가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6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6번 문제는 30초 동안 대답하시는 파트죠. What is the biggest advantage of living in an apartment compared to living in a house? 자, 주택에서 사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아파트에서 사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주택에서 사는 것과 장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사는 것에 대한 장점도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집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하실 거라면 이 집과 집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제 apartment 그리고 house 이런 이 주택과 아파트의 장단점, 차이점을 좀 구별을 어느 정도 해주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준비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파트에 대한 사는 것에 대한 장점 물어봤으니까 아파트의 장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쭉 먼저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아래쪽에 해석도 드렸으니까 잠깐 눈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Well, the biggest advantage of living in an apartment is that apartment complexes usually provide specific amenities such as pools, gyms, and small parks for residents.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가장 큰 장점을 먼저 말씀하실 거예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이 아파트는 대부분
이 주거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amenities, 자 시설, 좋은 것들을 좀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면 pools, 수영장, gyms, 체육관, 그리고 small parks, 작은 공원들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residence는 당연히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apartment는 우리가 어떤 것도 뒤에다 붙일 수 있냐면 apartment complexes, 이런 것들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I can use all the facilities conveniently. 우리 아까 전에 보았죠? 자, 편리하게 이런 시설들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것도 말씀할 수 있는지 한번 하나 더 읽어볼게요. Also, compared to a regular house, 그냥 일반 주택과 비교했을 때 It is much safer to live in an apartment. 자,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파트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은 아파트는 굉장히 좀 그 security가 조금 강화되어 있죠. The security system in an apartment is much advanced. Is much more advanced. 자,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전문화되어 있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기서 advanced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그리고 또 전문화되어 있는, 훨씬 더 나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nd usually the apartments are located at safer places. 자, 대부분 이 아파트는 조금 더 넓은 부지에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안전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파트가 좀 더 살기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은 양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내가 말해야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디어라도 좀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이 아파트는 당연히 여러 가지 편의시설 제공해 준다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다는 것, 이 정도를 생각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 알아봤습니다. 자, 직접 문제 풀어보시고 내가 얼마큼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말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문제를 푼 분들의 답변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level 6, level 7, level 8 받으신 분들의 답변을 직접 한번 들어보실 건데요. 자, 어떤 내용 들어갔는지 우리 4번 문제를 푸신 분들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아까 기억나시죠?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 집에 살았고 곧 이사를 나갈 계획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level 6를 받으신 분은 얼마큼 대답하셨는지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내용도 적어드렸고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lived in my home for 3 years and I am planning to move out in the future. I like large home because small home is being dirty easily and 자, N 하다가 딱 끊겼죠. 자, 끊기는 건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실제로 답변하다가 이 말이 끝나기 전에 시간이 끝나버려서 내가 답변이 중간에 끊기게 되면 감점이 있을까요? 자, 그런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 특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절대 시간 제한이 애초에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그런 엄청나게 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하다가 끊기더라도 내가 시간 꽉 채워서 대답할 수 있었으면 충분히 오케이 잘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본적으로 잘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문법적으로 오류가 조금 있었습니다. 문법적인 오류를 몇 가지만 볼 건데 I live in my home for 3 years. 이거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특히 여러분 이 how long이라는 질문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그때는 무조건 이 for이라는 전치사를 꼭 붙여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And I am planning to move out in the future. 그리고 저는 곧 이사를 갈 계획이 있습니다. 왜? Because I like large home. I like large houses. large homes 하거나 I like a large house 이러면서 관사가 붙거나 뒤에 s가 붙어야 되는데 자, home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countable 가산명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큰 집을 선호합니다. I prefer a large house. I prefer large houses. A large home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Because small home 여기서도 나오죠. Because a small house, because small houses are 이런 식으로 이제 관사가 좀 붙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붙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being dirty easily. 자,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말씀하시면 좋냐면 because small houses can be dirty easily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더 지저분해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being을 쓰시기보다는 이제 get을 쓰시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그러면은 small houses get dirty easily 이렇게 get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답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들어갔기 때문에 우선 기본 점수는 받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좀 더 높은 점수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문법적인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레벨 7 받으신 분은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7 받으신 분의 답변을 한번 같이 들어볼 건데 우선 전반적으로 아주 잘하셨는데 제가 좀 아쉽다고 체크한 부분이 하나 보이시죠? 자, don't 부분을 한번 좀 집중해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Well, I have lived in my hometown about more than 20 years, and actually, I'm not planning to move out in any future.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분도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발음이나 억양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어느 정도 좋았는데 아까 그분처럼 추가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괜찮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actually. 자, actually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절대로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쓰는 게 바로 이 actually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filler처럼 막 간투사처럼 actually 이렇게 많이 쓰는데 actually는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참 좋냐면 surprisingly 자, 이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놀랍게도 저는 나갈 생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놀랍게도 이렇게 쓰는 건 아니죠. 자, 우리가 actually는 상대방이 뭔가 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actually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저는 우리 집이 참 좋아요. But actually I'm planning to move out in the future. 저는 저희 집 너무너무 좋은데 놀랍게도 저는 좀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때는 그때는 actually를 쓰실 수 있겠지만 평소에 습관처럼 well actually 이렇게 쓰는 거는 약간 좀 굉장히 좀 어색해요. 그래서 쓰시는데 좀 주의를 해주시고 filler 간투사 느낌을 쓰는 것은 well 이런 식으로까지만 쓰시고 actually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surprisingly 놀랍게도 이렇게 할 때. 자, 그러면 우리 레벨 7의 답변 잘 들어봤고요. 이번엔 레벨 8 답변 거의 만점 받으신 분이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분은 참 잘하신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I've lived in this place for over 18 years, which is my entire life. I was born here, but in the future, I will move to a new place for my university. 자, 이분은 우선 굉장히 좀 멜로우하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과장해서 I've lived in this place for over 18 years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높낮이 주시면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조용한 환경에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낮이 주시면 훨씬 좋아요. 어쨌든 내용은 굉장히 좋죠. 자, 18 years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뭘 추가적으로 집어넣으셨냐면 which is my entire life. 제 인생 전부를요. 여기서 살았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게 되면은 훨씬 더 그럴싸한 답변이고 내가 따로 준비한 답변이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나온 질문처럼 들려요. 답변처럼 들려요. 자, I was born here. 저는 여기서 태어났고 but in the future 저는 대학교를 위해서 좀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I will move to a new place for my university 하면서 이제 이유까지 간단하게 적어드린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정도 말씀하시면 아주 좋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4번 문제에 대해서 이제 level 6, level 7, level 8 받으신 분의 답변을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5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If you have to look for a new home, would you use a real estate agency? 자, 당신이 만약에 새로운 집을 찾을 거라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활용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level 6 받으신 분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I want to look for a new home by myself because I can choose my home without some lip service or distorted information. 자, 이분 굉장히 좀 잘하시긴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문법적인 오류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잘하신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그거를 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아까 전에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겠어요 라고 말했는데 이분은 이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찾겠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것은
우선은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By myself. 우리가 real estate를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simply I would not use a real estate agency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분은 이거를 잘 응용하셨어요. 그죠? I want to look for a house, look for a home by myself 하면서 스스로 찾겠습니다라는 영작까지 어느 정도 해줬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because I can choose my home 저는 집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without 뭐 없이 some lip service 이렇게 하는데 자, lip service가 실제로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이냐 쓰는 표현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 lip service는 뭐냐면 말뿐인 호의, 인정 등을 말합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말뿐인 호의 같은 거 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오케이 괜찮게 느껴지만 이 lip service는 대부분 언제 쓰이냐면 우선은 pay랑 같이 쓰여요. pay lip service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물론 명사 이 자체로도 쓰기도 하지만 lip service는 pay랑 우선 많이 같이 쓰고 그리고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쓰냐면 정치인들이 말뿐인 호의 혹은 회사의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말뿐인 호의를 할 때 우리가 좀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응당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그냥 말뿐만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가 lip service라는 단어를 많이 이용하지 뭔가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real estate agency를 우리가 hire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여러 가지 너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 내가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쓰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lip service는 실제로 어느 상황에서 쓰냐면 정치인들에게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회사의 그 임원들, 뭐 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쓰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도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distorted information 이것도 굉장히 우선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 왜곡된 정보인데 왜곡된 정보는 실제로 약간 좀 통계치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쓰는 게 좀 더 어울리냐면 false advertisements, false advertisements, 잘못된 허위 광고, 과대 광고, exaggerated information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조금 더 어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쓰이는 이 어휘들은 실제로 원어민들도 쓰는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잘못된 상황에서 좀 쓰이고 좀 약간 어색한 상황에서 쓰인 거기 때문에 이 표현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쓰실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좋겠죠. 자, 잘하셨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레벨 7 받으신 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레벨 7 받으신 분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Yes, I would use a real estate agency because they are experts and they know so much more thing about the information for new home. 자, 우선 잘하신 거 들리시죠? 자, 이분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이분이 정말 잘하신 거 뭐냐면 Yes, I would use a real estate agency 하면서 진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처럼 좀 약간 과장해주고 좀 약간 이렇게 많이 오버해서 말씀해줬거든요. 정말 연기하듯이 진짜 전 이거 정말 이용할 거예요. 이런 느낌을 주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분이 이유를 대주셨는데 Because they are experts. 우리가 아까 전에 specialists experts 이런 것들 똑같이 말씀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s가 붙습니다. experts, experts, 그죠? And they know so much more thing. 자, 그러면 so much more이면은 당연히 more things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훨씬 많은 거니까 당연히 복수가 나야 되겠죠. So much more things about new home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so much more information for new home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so much more things about the information 하면은 약간 표현이 중복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because they have so much more information for new home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because they know so much more things about the new home 이렇게 의미 중촉되는 것을 이제 좀 하나로 묶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엄청나게 틀린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특히 이분은 굉장히 좀 느낌을 잘 살아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엔 레벨 8 받으신 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봅시다. 특히 좀 잘했다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이분이 왜 여기를 잘했다고 체크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 will definitely use a real estate agency because they can give me a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house and the price. Also, they are more trustworthy
and they can save time and issue when dealing with paperwork. 오케이. 자, 잘 들어보셨죠? 자, 우선은 내용 우선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분은 약간 좀 문법적인 오류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드릴 건데 I will definitely 자, 특히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게 나는 정말 레벨 8까지 나는 정말 190점, 200점 만점까지 받아야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꼭 기억을 했어요. 이런 부사들 있죠. 이 높은 점수를 받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요. I absolutely use a real estate agency. I will definitely, of course, absolutely I will use a real estate agency.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 느낌을 더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사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사들이 굉장히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을 몇 가지만 정해서 말씀하셔도 좋으니까 특히 내가 정말 높은 점수를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들 꼭 집어넣어 보신 거 잊지 마세요. Because they can give me more detailed information. 자, 기본적으로 information은요 불가산 명사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뭘 쓰셨냐면 give me a more detailed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좀 지양하셔야 되겠죠? 조심하시고요. About the house. 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분이랑 이제 레벨 7 받으신 분이랑 거의 비슷하게 말했죠. 훨씬 더 디테일한 정보를 나에게 줄 수 있습니다. And the price. 자, 정보, 집에 대해서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자, 이런 여러 가지 예시까지 좀 줬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Also, they are more trustworthy and they can save time and issue. 시간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세이브할 수 있어요. When dealing with paperworks. 자, paperworks가 뭐죠? 당연히 계약서도 써야 되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체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해줄 거예요. When dealing with paperworks. 여기서 dealing은 이제 대처하다는 뜻인데 실제로 이제 dealing with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에 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dealing with the customer service, dealing with the schoolwork, dealing with the paperwork. 여러 가지 dealing with 대처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쓸만한 명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명사가 굉장히 많아요. deal with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굉장히 잘 말씀하시고 좋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5번 문제까지 받고 마지막 6번 문제 또 역시 모범 답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벨 6 받으신 분, 레벨 7 그리고 레벨 8까지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레벨 6 받으신 분은 어떤 거 말씀하셨는지 볼 건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What is the biggest advantage of living in an apartment compared to living in a house? 자, 주택가에 사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아파트에 사는 것의 장점을 서술하는 내용. 우리 아까 전에 모범 답안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번 이분은 어떤 걸 말씀하셨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Well, I think the biggest advantage of living in an apartment compared to living in a house is possibility to live. Living in house in downtown is almost impossible with money problem. Although the government takes care of solve the house supply problem, but it is very difficult to live in house in downtown now. 자, 우선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좀 느껴지시죠? 그리고서 맞는 말이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주실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전반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이 말이구만 이거는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문법적으로 많이 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Well, I think the biggest advantage of living in an apartment compared to living in a house is possibility to live. 이건 좀 무슨 뜻일까? possibility, 가능성을 말하는 건데 그냥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많은 가격에 대해서 말해봤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compared to living in a house is price 아니면 costs 이렇게 말씀하셔도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expense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possibility to live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무슨 뜻이지?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Living in a house, 여기서 지금 관사가 빠졌죠. Living in a house in downtown is almost impossible with money problem.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with money problem 이러면은 어떤 내용인지 느껴지는데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은 뭐겠어요? Because of the price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낫겠죠. Because of the price. Living in a house in downtown is almost impossible because of the price.
although the government takes care of. 자, 이거는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아, 정부가 엄청나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죠? 왜냐면 막 정부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죠? 그 이제 좀 구체적이고 진짜 내 생각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냐? Government takes care to solve the problem. 여기서 이제 of보다는 to solve the problem. Although the government tried to solve the problem.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약간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또 문법적으로 오류도 있죠. 그리고 solve the house applied problem. 여기서도 이 applied가 약간 좀 어색하게 들려요. 그래서 집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표현하고 싶으시면은 house related problem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But it is very difficult to live in house in downtown now. 하지만 지금 이 시내에서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 내용 자체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채점자가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레벨 6를 받기보다는 이제 조금만 더 점수를 올리고 싶다. 왜냐면 이분이 영어를 못 하시는 건 아니고 굉장히 좀 잘하시는 편이거든요. 어휘도 좋은 거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디어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라면 꼭 내가 말하는 걸 녹음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혹시 이렇게 직접 써보면 여러분 당연히 내가 어떻게 문법을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지 확실하게 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녹음해서 들어보시고 직접 들으신 거 바탕으로 써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좀 문법적으로 오류나 부분들을 훨씬 더 이제 좀 연습해 주시고 향상해 주시면은 충분히 점수를 확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레벨 7 받으신 분의 답변도 한번 들어봅시다. 자, 똑같은 질문이에요. 자, 아파트에서 사는 것에 대한 장점을 한번 설명한 것 들어보도록 합시다. Well, there are several positive things about living in an apartment. To start with, actually, when I live in apartment, cleaning is much easier because it's not that big. Also, when I live in apartment, I can have some basement garage, so I can park whenever I want. 자, 잘 들어보셨나요? 우선 내용 자체는 오케이?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스트럭처리 잘 보이죠? 총 이유를 두 가지를 줬는데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또 역시 잘한 부분과 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Well, there are several positive things about living in an apartment. 자, 특히 여러분 고득점을 받으신 분의 이 공통점 또 하나만 좀 드리자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를 잘 어떻게 해줬어요? paraphrasing 해줬죠. 어떻게 해줬냐면 What is the biggest advantage? 라고 물어봤는데 several positive things. 좋은 점이 있어요. 결국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바로바로 paraphrasing 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답변들이 되겠습니다. About living in an apartment. 그 다음에 to start with. 내가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면 시작하자면 actually. 근데 여기서도 좀 약간 고질적인 문제가 나오죠. actually보다는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actually는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Surprisingly. 자, 근데 전혀 놀랍게도 제가 아파트에 살면 이렇게 말하면 벌써 아닌 것 같은데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to start with 그냥 actually 빼버리시고 when I live in 이거 뭐가 빠졌어요? an apartment 하면서 여기에 관사가 또 빠졌어요. When I live in an apartment, when I live in an apartment, live in an apartment 정확하게 그 관사 붙여야 됩니다. Cleaning is much easier. 자,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Cleaning is much easier. 청소가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서 이분이 잘하신 건 뭐냐면 이유까지 대줬죠. Because it's not that big. 왜냐면 주택과 비교했을 때 아파트는 훨씬 좀 작거든요. 자, 생활 공간이 훨씬 좀 적죠. 왜냐면은 똑같은 평수라 그래도 주택에는 꼭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울타리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집 마당, garden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청소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데 아파트면은 그냥 딱 내 공간만 청소해줘도 괜찮잖아요. 그죠? Because it's not that big. Also 하면서 두 번째 예를 대줍니다. When I lived in an apartment 여기서도 in an apartment 꼭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관사 같은 것들 꼭 체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when I 그냥 live in an apartment 그냥 live까지만 쓰시면 돼요. 이 과거형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이 아파트에 살게 되면 I can have some basement garage 아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garage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garage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토익 스피킹 파트 3나 아니면 여러 파트에서 생각보다 이제 감점이 많아 나오는 게 뭐냐면 강세를 잘못 말해줘요. garage 이렇게 말하면은 채점자 입장에서는 무슨 뜻이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garage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면은 이 강세를 정확하게 짚어서 말해주지 않으면 채점자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강세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헷갈리겠다 싶으시면 무조건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강세 꼭 찾고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I can have some basement garage so I can park whenever I want. 자, 내용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 이 garage 이 주차장이라는 거, 창고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강세를 못 넣어줘서 채점자가 못 알아들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전반적으로 내용은 아주 좋고 그리고 스트럭처도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좋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레벨 8 받으신 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내용도 굉장히 많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특히 제가 잘했다고 표시해드린 부분들을 잘 들으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re are a lot of advantages when living in an apartment, and out of those advantages, the biggest one is that apartment living can be much more cost-effective than house living for both bills and renting. Also, when you have a problem in an apartment that you rent, you can easily call the property manager and have someone else deal with the issue for free. So because of these reasons, I think apartment living is a better choice. 자, 잘 들어보셨죠? 자, 이번에 여기서는 이제 뭐 절대 문법적인 오류도 없이 그냥 쫙 잘 말씀하셨습니다. 약간 좀 아쉬운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가 최대한 좀 이렇게 그럴싸하게 말씀할 수 있게끔 많이 과장해서 진짜 연기하듯이 내기하듯이 말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there are a lot of advantages when living in an apartment. 이분은 living in an apartment 정확하게 말하는 거 들렸죠? And out of those advantages, the biggest one is that 하면서 이 내용이 아주 참 좋긴 한데 자, 우리가 지금 말이 좀 빠르신 분이라면 말 빠르고 그리고 나는 정말 30초 안에 진짜 많이 말해줄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시도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확실하게 말이 좀 빠르지 않은데 이런 미사여구들을 너무 많이 집어넣게 되면은 약간 이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분한테는 이 답변이 너무너무 좋았지만 내가 말이 빠르지 않으면은 절대 이렇게 서론 자체를 길게 접어주시면 절대 안 돼요. The biggest one is that apartment living can be much more cost effective. cost effective 뭡니까? 훨씬 더 이 금액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거죠.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cost effective, efficient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than house living for both bills and renting. 자, 이분이 정말 또 잘해주신 건 뭐냐면 공과금도 그렇고 집세도 그렇고 훨씬 더 저렴해요. 이거를 결국 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both bills and renting까지 말씀하시게 되면 당연히 또 직접 또 영작한 느낌 들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ills and renting 이런 집과 관련되어 있는 어휘들 제가 아까 좀 많이 알려드렸고 일부러 좀 써봅시다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도 집어넣으신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bills는 뭐죠? bills는 이제 공과금 됩니다. 비슷한 건 이제 utilities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고 also when you have a problem in an apartment that you rent 자, 당신이 렌트한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you can easily call the property manager. property manager는 그냥 이 집을 관리해준 사람을 모두 다 통칭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operty manager. 자, 한국에서도 이제 관리사무소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영어권에 있는 나라에 있는 아파트먼트 컴플렉스들은 대부분 다 이제 property manager 또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have someone else deal with the issue for free.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공짜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집에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막혔어요. 혹은 뭐 여러 가지 furnish된 그 여러 가지 가전 제품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이미 배치되어 있는 가전 제품들이 문제가 있다면 내가 굳이 고칠 필요 없이 그냥 property manager 불러서 바로 누군가가 고칠 수 있게끔 공짜로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이 내용을 똑같이 말해준 거죠. So because of these reasons, I think apartment living is a better choice까지 가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분은 말씀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이 서론과 결론을 굉장히 길게 말해줄 수도 충분히 본론 두 가지를 잘 말씀하시고 끝내실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내가 말이 빠르지 않다면 절대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 구체적인 이 본론을 말해주는 데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벨 6와 레벨 7, 레벨 8까지 답변 잘 들어봤고요. 어떻게 말하면 조금 더 점수 높일지 잘 봤죠? 자, Part 3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Home and Houses 봤고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효과적인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는 꼭 관련 어휘들, 예를 들면 집안의 장소나 시설 특징, 그리고 집안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명사, 동사, 형용사, 아까 전에 우리 같이 배웠던 거 있죠? 많이 좀 써보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여러 가지 집의 유형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장단점, 꼭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도록 여러 이제 아이디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항상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시 연습해 보시고 절대 시간 남기지 마시고 시간 꽉 채워서 말씀해 보세요. 시간은 끊겨도 좋으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답변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장점도 말해보고 단점도 말해보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연습해 보시면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토익 스피킹 4월 기출형 특강 파트 3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신 거 바탕으로 앞쪽으로 쭉 당겨보시면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신 거 바탕으로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 보시는 이 기출형 특강 외에도 이전 달에 제공해드린 특강 보시게 되면 또 우리가 분명히 앞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크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저는 다음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